조커 스포일러 영상 2탄입니다. 이 영상은 조커 스포일러 영상 1탄을 통해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의 개인적인 감상에 따른 해석들을 기반으로 구성해보았습니다. 영화 자체가 원래 그렇지만 조커만큼은 개인의 해석이 다양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생각해보니 더 재밌고 흥미진진하더라고요. 1차 영상에서 머레이의 쇼에 방청객으로 등장한 씬은 아서의 망상이었고 머레이의 동료 랜들 또한 충분히 살해를 당할 만한 사실들이 등장하지만 제가 올바르지 못하게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과 관련하여 리뷰를 보시는데 혼란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리뷰에서는 더 꼼꼼하고 깊게 생각하여 언급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조커를 본 10명 중 반 이상의 분들은 N차 관람을 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N차 관람 이후 좀 더 눈에 보였던 영화의 내용들을 토대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고! 토드 필리스 감독은 지난 라이브 컨퍼런스를 통해 영화의 결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열린 결말의 형식으로 영화를 끝맺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영화를 관람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질문을 해온 적이 있었는데 영화 내용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닌 아서의 머릿속에서 벌어진 일인지에 대해서와 다른 배트맨 영화처럼 추후 시리즈가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해서였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답변을 드리면 영화나 개개인의 해석을 망치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영화를 해석하는 데에는 다양한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영화의 일부분이고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타 좋은 작품을 찍어내는 감독들의 생각과 동일하게 영화의 감상과 해석은 모두 관객의 몫이고 그것을 단정짓는 순간 영화를 해석하는 재미와 풍부함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커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씬과 결말 등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에 대한 생각이 오갈 수는 있으나 필리스 감독의 말처럼 이건 이런 장면이야, 얘는 이래서 이렇게 행동했어 라고 단정짓기보다는 이렇지 않았을까 라고 개인의 다양한 해석을 내놓는 방법이 영화를 더 풍부하고 맛있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조커에 등장했던 장면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많은 생각과 추가적으로 제 생각들을 모아서 소개드려 볼게요. 영화에서 가장 궁금증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인데 아서는 엔딩씬에서 아캄 정신병원으로 보이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이후 상담사와 약간의 대화를 나누지만 결국 이 상담사에게 해를 가한 후 복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그리고 저의 N차 관람을 통해 더 디테일하게 이 장면을 살펴봤는데요. 이 장면을 통해 해당 장면의 시점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기 전 과거 아서 플렉이 정신병원에 수감되어 있었을 때의 모습이 아니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이유는 초반 사회복지사 데브라 케인과의 상담에서 병원에서의 일은 어땠냐라는 식의 대화가 오고 가고 아서는 이에 병원에 갇혔을 때가 더 좋았어요 라고 대답하며 병원 안에서 아서가 문에 머리를 강하게 박는 플래시백 씬이 짧게 등장합니다. 제 생각을 정리해보면 초반 아서가 사회복지사와의 대화를 통해 정신병원에 수감되었었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게 아니라면 아서가 정신병원에 수감되어 있을 때 문에 머리를 박는 플래시백 씬을 괜히 보여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서는 병원의 수감 생활을 모두 마친 후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이후 영화 전반에 거친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마지막 일말의 사태로 인해 아서는 다시 정신병원으로 수감되죠.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해석입니다. 영화 전반에 거쳐 등장하는 아서의 병적 증세, 바로 아서의 망상이 영화 전체의 아서 이야기에 적용되는 것인가입니다. 우린 바로 영화의 마지막 병원 상담사와의 대화를 통해 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떤 조크가 생각나서 웃는 아서에게 상담사는 무슨 조크인지 알려달라고 하지만 아서는 말해도 이해 못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영화의 전반에 등장하는 아서의 망상 증세를 바로 여기에 적용해보면 이 말에도 이해 못할 조크란 지금까지 관객들의 눈앞에 펼쳐진 영화의 내용이 모두 아서의 망상에서 비롯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서는 원래 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였고 이를 통해 머레이의 토크쇼에서 깊은 대화를 나눴으며 맞은편 이웃집에 사는 소피와의 상상연애도 합니다. 영화상에서는 이 두 가지 망상이 가장 눈에 보이는 아서의 망상 증세였지만 결말부의 아서의 말에도 이해 못할 조크, 이것을 통해 영화 전체의 이야기가 아서의 망상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결론과 해석은 이 영화의 이야기들은 아서의 망상이 아닌 모두 동일하게 일어난 사실이며 마지막 아서가 한 말은 사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머니의 사진, 거기에 쓰여진 TW의 내용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아서가 말해도 이해 못할 거야 라는 조크를 할 때 거리에서 사망한 웨인 부부와 홀로 남겨진 토머스 웨인의 모습을 아주 잠깐 보여줍니다. 영화 초반 아서가 정신병원에 갇혀 문을 머리로 박는 플래시백 씬처럼 아주 짧게 말이죠.
왜 브루스 웨인이 혼자 남겨진 모습을 웨인 부부의 사망 직후에 보여주지 않고 아서가 마지막으로 말해도 이해 못할 농담이란 말을 했을 때 보여줬을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서는 정신병원에서 과거 어머니의 정신병력들을 확인하고 자신이 학대당했다는 점, 입양되었다는 내용 등을 본 후에 좌절감에 빠집니다. 이후 자신이 어머니라 믿었던 페니 플렉을 살해한 후 병실 창문으로 내리쬐는 햇살을 봤죠. 어머니를 죽였는데 창문의 햇살은 아주 따뜻하고 밝게 아서를 내리쬐고 있습니다. 이는 아서가 조커로서의 새삼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두운 면이 아닌 내리쬐는 햇살처럼 밝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요. 아서는 머레이쇼 생방송 무대에 나가기 전 어머니의 유품을 꺼냅니다. 바로 페니 플렉의 젊은 시절 사진이며 사진의 뒷면에는 미소가 예뻐 TW라는 토머스 웨인의 글귀가 써 있습니다. 물론 이 글귀는 페니 플렉의 망상으로 본인이 조작한 글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어린 브루스 웨인이 사망한 웨인 부부 사이로 덩그러니 서 있는 장면이 뜬금없이 이 마지막 순간에 등장한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사진이 등장하는 시점 또한 감독이 의도적으로 연출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서가 거사를 치르기 전 토머스 웨인은 정말 아서의 친아버지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토머스 웨인이 정말 아서의 친아버지라는 가정을 했을 때 과거 토머스 웨인은 향후 자신의 인생을 위해 페니 플렉을 내쳤을 것이며 권력을 이용해 페니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그와 관련된 모든 병적 기록, 아서의 입양 확인서 등을 조작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상에 나온 페니와 아서의 폭행 피해 사진들, 공포의 집이라고 써있는 신문 기사들까지 말이죠. 더 나아갔을 때 페니와 아서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애인 또한 토머스가 심어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아서가 어머니의 이 사진을 보았을 때 이 필체가 정말 페니 플렉의 망상에 의한 필체인지 아니면 실제 토머스 웨인의 필체인지 자신 또한 완전한 확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아서는 토머스 웨인이 실제의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본인에게 달라진 사실은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는 토머스 웨인을 찾아가 아버지라고 울부짖으며 한 번 안아달라 했지만 오히려 무시당하며 죽방을 얻어맞았고 비참하게 외면당했습니다. 이미 그는 무고한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고 계획한 대로 머레이의 생방송 무대에서 자신의 머리통에 총을 쏠 것이었기 때문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가정해 보았을 때 아서가 마지막으로 상담하는 시점에서 말해도 이해 못할 웃긴 조크는 자신처럼 홀로 남겨져 비참하고도 비극적인 어둠이 드리워진 삶을 살게 되는 브루스 웨인을 떠올렸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토머스 웨인에게 버림받고 평생 동안 하층민의 삶을 살던 페니와 아서, 이 둘은 모두 그 삶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페니는 평생 동안 웨인과의 편지를 보내며 아서는 평생 동안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며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 둘 모두 버림받고 외면받았으며 상처받았습니다. 결국 아서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며 조커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버린 토머스 웨인은 고담의 뒷골목에서 값싼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에 본인과 같은 토머스 웨인의 아들, 자신의 이북 동생인 브루스 웨인조차 자신과 같은 외롭고 쓸쓸한 인생을 살 것임을 상상했기에 아서는 바로 이 아이러니하고도 개같이 코미디 같은 인생이 재밌다고 느껴 웃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에서 아서는 머레이쇼 생방송에서 카메라를 보고 읊조렸던 노래 데스 라이프를 부릅니다. 데스 라이프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그게 인생이지. 참 재미있게도 어떤 사람들은 꿈을 뻥 차버리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절망하지도 않고 이 세상은 항상 돌고 도니까. 세상이 돌고 돈다는 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친아버지인 토머스 웨인에 의해 버림받았지만 그 상처와 고통이 다시 오롯이 자신의 친아들 브루스 웨인에게 되돌아간다는 이 상황 자체가 참 아이러니한 코미디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결국 필리스 감독의 말처럼 정답은 없지만 개인의 해석에 따라 이 해석의 차이를 생각하고 이후의 장면들을 상상하는 재미는 있네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조커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인물들만 살인한다 라고 말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후반부 아서는 자신의 망상 속에서 사랑하던 연인 소피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겁에 놀란 소피와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와, 이 장면을 다시 보니까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이윽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아서는 소파에 앉습니다. 그리고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고 빛이 짧게 보이는데 전 2차 관람을 통해 이 장면을 한 번 더 유심히 봤습니다.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앰뷸런스의 소리는 집 근처에 가까이 왔다가 지나가듯 멀어집니다. 보통 해당 장소에 앰뷸런스가 등장하면 앰뷸런스의 소리나 라이트를 끄지 않고 그대로 두죠. 하지만 이 소리와 빛이 멀어지는 장면을 보니 저는 아서가 소피를 해하지 않았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사실상 소피가 아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 것도 아니거니와 아서가 소피를 해할 만한 이유도 없는 거죠. 뭐 나는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라는 억하심정에 해를 가했을 수는 있지만 그건 아서의 성격으로 빌어보아 조금 억측일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소피까지는 살해하지 않았을 거다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아서가 담배를 피는 장면은 수없이 등장하고 진짜 맛있게 태웁니다. 영화 끝나자마자 담배부터 피우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담배가 망상과 현실을 구분짓는 장치가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딱히 이 담배에 그런 요소까지 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담배를 피는 순간이 실제 현실이고 담배를 피지 않는 순간이 망상이라고 가정해본다면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할 때, 어머니가 쓰러져 병원 벤치에 앉아 경찰과 얘기할 때, 머레이쇼 생방송에 나가기 전에 대기실에 있을 때, 심지어 머레이쇼의 커튼을 걷고 나가는 순간들까지도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서가 정신병원에 찾아가 의료 기록을 찾을 땐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집 소피의 집에 무단 침입했을 때도요. 담배를 피지 않는 상황들이 망상이라면 사실 오류가 되는 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담배라는 장치를 통해 현실과 망상을 구분짓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차 관람을 해보니 와킨 피닉스의 감정 연기와 표정, 그의 말투와 몸짓 하나하나가 다시 새롭게 보였습니다. 물론 전율도 2배로 느낀 것 같고요. 토드 필리스 감독의 의도대로 열린 결말을 취하면서 영화는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이러한 과정들 자체가 조커라는 작품을 즐길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